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건강관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프롬 더 바디의 이우연이라고 합니다. 실제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트레이너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만 이제 농구를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두 번은 꼭 다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다치고 잘 하는데 왜 나만 계속 다칠까 하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근육을 키우고 격하게 운동하는 게 몸을 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하는 순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지금 알게 되고 왜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부상 없이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 몸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근막이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발바닥을 제가 근막이완을 할 텐데요. 몸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근막으로 모든 근육들이 이루어져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몸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발바닥을 하실 때는 먼저 발의 아치에 중심에 일단 볼을 대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앞뒤로 이렇게 밀어보시고 좌우로 밀어보셨을 때 걸리거나 아니면 약간 시원하거나 약간 아픈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찾으셨으면 그 부분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뭉친 근육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이면은 그 부분을 피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발바닥을 이렇게 푸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푸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바닥이 좀 많이 뭉치신 분들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픈 것 자체가 우리 몸이 굳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족저근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풀어주시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아리를 할 텐데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폼롤러로 근막이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양발을 대고 이렇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어디를 위주로 많이 푸시냐면은 비복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아리 알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트리거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 부위를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그 뭉친 부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부위를 찾으셨을 때는 근막이완은 근육이 생긴 결대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위를 찾았을 때는 그 결대로 앞뒤로 위아래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자극을 더 느끼고 싶으실 때는 다리를 하나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드시면 더 많은 자극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충분히 자극이 되신 분들은 굳이 엉덩이까지 들으실 필요 없고요. 근막이완은 우리가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츠리게 되거든요. 통증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지만 몸을 이완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이번에는 전 경골근이라는 근육을 할 텐데요. 무릎 바로 밑에 톡 튀어나오면 정강이가 시작되는 뼈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깥쪽으로 3cm, 밑으로 2cm 정도 가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살짝 눌러보면 쏙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육의 역할은 발목을 이렇게 드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잘 못 찾으시겠으면 발목을 들어보시면 움찔움찔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아까 정강이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폼롤러를 대시고 한 2-3cm 정도 살짝만 허벅지를 밖으로 돌리시면은 아까 만졌던 부위가 닿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10번 정도 자극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서 복숭아뼈 바로 아래도 많이 뭉치는 지점입니다.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이 복숭아뼈 바로 아래인 이 지점도 폼롤링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발목을 들 때 훨씬 부드럽게 잘 들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허벅지 근육을 근막이완 할 텐데요. 먼저 허벅지 앞은 대퇴사두라고 해서 근육이 크게 4개로 이루어졌는데 폼롤링을 하실 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 그 다음에 살짝 안쪽에 있는 내측관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외측관근, 이게 다 전면에 있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여기 IT 밴드라는 이쪽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먼저 앞쪽을 하실 때는 무릎 바로 위에다가 폼롤러를 위치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무릎 바로 위에다가 폼롤러를 위치시킨 다음에 전면에 있는 대퇴직근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무릎 위나 허벅지 중간에 조금 이제 뭉친 근육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푸시다가 좀 더 자극을 주시려면은 양쪽의 다리를 이렇게 5번만 드시면 이게 근육이 늘어나면은 스트레칭 되면은 좀 더 근막이완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측 광근을 진행을 하실 때는 제 오른발을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밖으로 돌리신 다음에 하게 되면은 내측 광근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근육도 굉장히 많이 굳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롤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충분히 근막 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롤링을 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충분히 근육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측 광근은 이렇게 45도 정도 앞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의 근육을 이렇게 롤링 하실 때는 통증이 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위에 있는 발을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손을 바닥에 대시면서 무게를 분산시키시면은 통증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폼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도 내측 광근만큼 많이 굳어 있는 근육이라 통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한 10초 정도 되고 있으시다가 어느 정도 풀렸으면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또 이쪽에서도 한 10초 정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폼롤링을 해도 충분히 근육을 푸실 수가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90도로 하게 되면 여기 IT 밴드라고 해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근육은 아닌데 이쪽을 저희가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아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게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조금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 근육은 내전근이란 근육인데요. 내전근의 위치는 요 무릎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치골이라는 우리 골반 끝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하실 때는 무릎부터 해가지고 치골까지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전근을 이제 폼롤러로 근막이완을 하실 때에는 일단 정면을 보고 엎드신 상태에서 허벅지를 한 45도 정도 올리십니다. 이때 폼롤러의 위치는 허벅지와 직각이 되게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이렇게 폼롤링을 해주시는데 강도는 다리를 뻗으면 좀 더 강해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릎 위부터 진행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치골까지 끝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주로 무릎 바로 윗부분이나 아니면 치골 이쪽이 많이 뭉치게 되는데요. 근막이완을 잘 해주시면 근기능이 정상화돼서 스트레칭도 훨씬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햄스트링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좌골이라는 뼈의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요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엉덩이 살을 뒤로 빼고 이렇게 앉으시면 요 엉덩이 뼈가 땅에 딱 닿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뼈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허벅지 뒷근육은 좌골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가 좌골의 위치고요. 허벅지 근육은 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 좌골 바로 밑에다가 폼롤러를 대시고 여기서 근막이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는 앉으신 상태에서 폼롤러를 옆으로 빼시고요. 여기 좌골 밑에다가 폼롤러를 대신 다음에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굽으시는 것보다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좌우로 하시면 우리 햄스트링 근육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같이 두꺼운 근육이 툭툭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안 느껴지신 분들은 무릎을 확실히 펴시고 상체를 세우시면 훨씬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어요. 풀어주시면서 조금씩 내려가시면서 전체적으로 햄스트링을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이렇게 걸리는 근육을 잃어버리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근육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까지만 햄스트링은 근막이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엉덩이 근육 둔근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반 끝까지 이렇게 쭉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골반 끝 쪽이 트리거 포인트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폼롤러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뒤로 손을 짚으신 다음에 한쪽으로 기울이신 다음에 좌우로 둔근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시다가 골반 끝에 가실 때 보면 좀 시원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폼롤러를 다 하셨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엉덩이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등근은 우리가 서거나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움푹 보조개처럼 들어가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폼롤러를 대시고 요 밑에 있는 발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대퇴골도 허벅지 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부등근을 근막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다른 느낌의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할 텐데요.
요방형근의 위치는 요 골반 끝에서 갈비뼈 끝까지 직사각형으로 요추를 받치고 있는 근육인데요. 등은 이렇게 갈비뼈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요 허리는 아무것도 보호해주는 갈비뼈가 없어서 이 요방형근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서 자주 뭉치는 근육인데요. 얘는 척추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폼롤링을 하실 때 옆으로 옆구리에 대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하시면 닿지가 않고요. 여기서 몸을 살짝 위로 돌려서 천장을 보신 상태에서 하시면 그 근육이 근막이완이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 혹은 이렇게 앞뒤로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근막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좌식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 몸을 받치는 근육이 이 근육이에요. 평소에도 잘 관리해 주시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등 전체를 할 텐데요. 따라 올라가는 요 기립근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날개뼈, 견갑골 양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근육들을 풀어준 다음에 굽어진 등을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피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등 뒤에 대시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허리에 대는 게 아니라 허리 위쪽에 등 쪽에 폼롤러를 대시고 팔을 어깨 위에 얹어서 약간 무게중심을 앞에 두십니다. 등을 말면서 기립근을 이렇게 근막이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까지 올라갔으면 날개뼈를 중점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하시고 또 왼쪽으로 날개뼈를 해주시고요. 이때 날개뼈 견갑골을 하실 때 드륵드륵 하는 소리가 나는데 괜찮으니까 계속 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깍지 낀 다음에 머리 뒤로 옮기시고요. 이때 또 날개뼈를 해주시면 좀 더 다른 근육이 자극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겨드랑이 밑에 폼롤러를 위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쭉 넘겨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굽어진 등 스트레칭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깨에 관련된 근육을 근막이완 할 텐데요. 어깨는 여기 상완골, 쇄골,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날개뼈 3개로 이루어진 관절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때 어깨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근육은 날개뼈 관련된 근육입니다. 견갑골, 날개뼈에 관련된 근육을 먼저 풀 텐데요. 손을 이렇게 드시면 갈비뼈 중간에 얇게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게 날개뼈를 좀 잡아주는 근육인데요. 옆이 아니라 약간 45도 앞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배근을 할 텐데 광배근은 우리가 턱걸이 할 때 쓰는 근육이고요. 이 광배근하고 팔하고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배근과 어깨 회전근개를 근막이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시면 후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어깨 회전근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깨 관련된 근육을 근막이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갈비뼈 중간에 폼롤러를 위치시키시고요. 한 40도 기울이신 다음에 앞뒤로 살짝 움직이시면서 뭉쳐있는 정거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충분히 이쪽을 근막이완 해주시고 아마 처음 이 전거근을 푸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구만 있으셔도 됩니다. 대구 한 10초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요. 전거근을 충분히 푸신 다음에 이제 광배근하고 어깨 회전근개인데 여기 팔하고 몸통이 만나는 지점,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팔하고 몸통이 만나는 여기 살짝 들어간 지점에 폼롤러를 위치시키고 아래를 하시면 광배근이 근막이완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은 어깨 회전근개가 같이 근막이완이 됩니다. 어깨 관련된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한 다음에 몸을 45도 정도 기울이고 천장을 보시면서 하면은 어깨 후면 삼각근 쪽이 되면서 아까 하지 못했던 회전근개 근육들을 마사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어깨를 근막이완 해주시면은 어깨 관련된 근육이 거의 다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추 기립근 쪽, 목 쪽 관련된 근육인데요. 여기 그 목뼈 경추를 보시면 요 옆에 기립근처럼 이렇게 옆으로 경추를 받쳐주고 올라가는 요 경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할 텐데요. 하실 때는 베개를 비듯이 이렇게 폼롤러를 비신 다음에 고개를 좌우로 한 45도 정도 이상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두둑두둑 걸리는 근육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30 정도 힘을 빼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근막이완을 다 하셔서 몸이 굉장히 좀 풀려있고 릴렉스 되어 있으실 텐데 이걸 하다가 잠이 드시면
이게 높기 때문에 나중에 목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30초 정도만 하고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신 분들은 지금 몸이 굉장히 잘 풀리고 이완되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니 반드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치질 하듯이 근막이완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몸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트레칭하고 근활성화 운동, 코어 운동, 그리고 패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굳었던 근육들을 어떻게 정상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우스쿨과 함께한 프롬 더 바디의 이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